먼저 이렇게 좋은 대학에 초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수리과학과 교수님들, 그 다음에 뭐 학생분들,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Functional Approach to Stochastic Integral 그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실제로 이제 확률 적분에 관한 것들은 1944년도에 처음 스타트를 해가지고 그 후에 지금까지는 뭐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발전되고 있는데요. Functional Approach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제 약간 작용소 개념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작용소 개념을 통해 가지고 적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 가지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처음 전반부는 약간 클래시컬한 거, 그리고 대부분은 되도록이면 어쨌거나 좀 뭔가 동기부여가 되도록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그러긴 했는데요. 약간 좀 뭔가 노테이션이 좀 복잡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스킵을 하는 거로 하고요. 어쨌든 전반부는 뭔가 그냥 클래시컬한 거, 후반부는 펑셔널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그래도 모티베이션부터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름도 근사해야 될 것 같아서 오픈 시스템 뭐 이렇게 붙였는데요. 보통 우리가 사는 세상의 대부분은 다 오픈 시스템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만 생각한다 그러면 디터미니스틱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거기에다가 이제 엔바이런먼트, 어떤 뭔가 인터랙션이 있는 거, 이런 거 생각한다 그러면 항상 이제 오픈 시스템에 대응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시스템을 어쨌든지 간에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엔바이런먼트를 그러면 시스템에 넣으면 어떠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보통 뭐 미분 방정식 그러면 디터미니스틱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엔바이런먼트가 들어가 있으면 엔바이런먼트는 이제 노이즈 텀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두 개를 합쳐가지고 보통은 오픈 시스템이라고 보통 그럽니다. 그래서 아주 심플한 미방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요. 보통은 이제 코에피션트가 중요하니까, 코에피션트가 어떤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보통 이제 뭐 멀티플리카티브 노이즈를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애디티브 노이즈를 생각할 수도 있고요. 가장 심플한 경우가 이제 뭐 애디티브 노이즈인 경우고요. 그러면 이렇게 아주 일반적인 이런 방정식처럼 되어 있는 데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방정식을 푸는 것이 이제 목표고요. 두 번째는 노이즈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인데요. 노이즈라고 하면 뭔가 이게 추세가 있거나 이러면 이미 벌써 노이즈를 벗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 안에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는 노이즈를 이해하는 방법이 확률 변수들인데, 타임이 다르면 WS하고 WT가 인디펜던트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른 시간에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의 요인은 인디펜던트하다고 가정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고요. WS하고 WT는 디스트리뷰션 센스로 같아야 되겠다. 보통 함수가 뭐 같은, 랜덤 베리어블은 함수는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분포가 같은 분포를 가져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기대값은 0이어야 되겠다. 모든 타임에. 그러니까 기대값이 0이라는 뜻은 이제 페어한 어떤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화이트 노이즈라는 것이 정말로 존재하느냐? 물론 디스크리트 타임에는 항상 존재합니다. 근데 컨티뉴어스 타임에는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붙이기를 화이트 노이즈 하고요. 제너럴라이즈드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너럴라이즈드라는 뜻은 그러니까 초함수 관점에서 화이트 노이즈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화이트 노이즈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실제로 초창기부터 화이트 노이즈를 그러니까 불합리한 모션의 타임 미분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그러면 불합리한 모션은 실제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 제로 타임에 제로를 출발하고 실제로 제로 타임에 제로를 출발하지 않아도 이렇게 다 트랜스포즈 하면 평행 이동하면 그럼 다 제로를 출발하는 거로 생각할 수 있고요. 이런 인크리먼트가 있으면 이런 인크리먼트들은 디스조인트한 인터벌에 대해서는 항상 인디펜던트하다. 그러니까 조금 저것의 의미를 뭐 그림을 통하거나 이러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그림 같은 거 잘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BT-BS 그러면 저거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제로이고 T-X만큼의 분산을 가지는 그런 정규 분포를 가진다. 저렇게 세 가지 컨디션을 만족하는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를 불합리한 모션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스토캐스틱 캘큘러스에서 나오는 가장 펀더멘탈한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레비 프로세스도 있고 아주 다양한 외부의 환경을 설명하는 다양한 노이즈 터민들이 있지만 가장 초창기에 아이디얼한 노이즈로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불합리한 모션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 불합리한 모션에 관한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버전들은 실제로 같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패러럴하게 이렇게 디벨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적당히 콜모고로프의 컨티뉴티 시어렘 같은 것을 응용하면 이러한 패스들 시간 t에 대해서 이 오메가가 하나 있을 때마다 그럼 이건 리얼 밸류드가 될 텐데요. 리얼 밸류드의 패스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패스들이 샘플 패스라고 하고요. 이런 샘플 패스들은 메저 제로를 제외하고는 다 연속함수들이다. 그런 프로퍼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합리한 모션에 대해서는 연속함수라는 프로퍼티입니다. 왜 강조하고 싶은 거 하니? 불합리한 모션의 타임 미분으로 t에 대한 미분으로 실제로 화이트 노이즈를 설명하고 싶은데요. 연속성은 보장받아도 실제로 미분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분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건 지금처럼 해야 되겠죠. 타임 미분이니까. 그러니까 디퍼런셜 폼으로 쓰면 오른쪽처럼 쓸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지금 S하고 T가 실제로 다른 타임이라고 생각하면요. 타임이 다르다고 하면 충분히 작은 H를 초이스해가지고 여기가 디스조인트한 인터벌로 이렇게 초이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는 인디펜던트하고 세임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분포는 이 타임에서부터 요거만큼 뺀 거, 그러니까 H에 디펜드하고 이것도 H에 디펜드하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H를 0으로 보내는 미분을, 극한을 생각하고 싶거든요. 근데 요거의 베리언스를 생각하면 베리언스가 H분의 1만큼 나옵니다. 그러니까 극한을 생각한다면 베리언스가 인피니티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겠죠. 물론 이제 다른 어떤 메소드를 써가지고 1933년도에 펠리하고 위너 지그먼트 이런 세 사람이 불합리한 모션은 메저 제로 포인트를 제외하고 모든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불합리한 샘플 패스를 하면 미분은 불가능한 거죠. 저기서 미분은 보통 우리가 아는 센스로 미분입니다. 그러니까 미분을 정말로 하려고 그러면 이제 초함수의 개념을 도입하거나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이트 노이즈 세어리를 도입하면 그러면 이제 미분을 초함수의 관점에서 미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초함수의 관점에서 초함수의 관점에서 불합리한 모션의 미분으로 화이트 노이즈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세어리가 화이트 노이즈 세어리입니다. 1976년도에 히다 교수가 화이트 노이즈 세어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학위 동안에는요, 박사과정 때는 화이트 노이즈 세어리를 공부를 했고요. 그러니까 화이트 노이즈 세어리를 하려면 초함수를 써야 되니까 이제 펑셔널 어널리시스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엔 이제 뭐 스토캐스틱 어널리시스에 어플라이 하는 거나 퀀텀 프로바빌리티나 뭐 이런 공부들을 했습니다. 이제 노이즈는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노이즈를 WT 텀 정도라고 생각하면요. 좌우 양변에 DT를 곱해가지고, 그죠? 미분 폼으로 쓰고, 그 WDT를 그냥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이트 노이즈 세어리가 나오기 전에는 그냥 WT, DT 텀을 DBT라고 쓰자.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방정식을 얻어내고, 이런 방정식을, 제너럴하게 그냥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 그럽니다. 그러니까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려고 하니까, 해 존재성이나 등등등등 하려면, 심플하게 적분 방정식으로 바꾸고요. 적분 방정식으로 바꾸려니까 포멀하게 그냥 인테그럴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초기 조건은 적당히 있다고 가정하고요. 여기는 DT에 관한 텀이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든 시간에 대한 적분이니까 설명이 가능하고요. 리만 적분을 쓰든 르벡 적분을 쓰든 어떤 타입의 적분을 쓰든. 근데 이쪽의 적분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쪽의 적분은 이것이 불안양 패스가 굉장히 좋은 거다 그러면 그냥 폼으로 보기에는 그냥 리만 스틸제스 적분이나 이런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 그러면 노웨어 디퍼런셜 펑션이니까 샘플 패스가 그러니까 바운디드 베리에이션 펑션도 아니고 실제로 굉장히 괴상하게 생긴 거죠. 보통 신문에 보면 주식의 가격 변동 곡선 그릴 때 보면 이렇게 굉장히 그 피크가 많이 생기는 패스들, 그런 것들이 대부분 불안한 패스들이거든요. 어쨌거나 이 적분의 의미를 저 적분을 심플하게는 스토캐스틱 인테그랄이라고 부르고요. 저 적분의 의미를 부여한 것이 처음 시도가 위너 인테그랄입니다. 위너 인테그랄. 위너 인테그랄 그러면 위너 메저에 대한 적분도 있는데요. 여기는 위너의 스토캐스틱 인테그랄입니다. 그래서 1920년대 위너는 어떤 케이스를 했는가 하니 여기 인테그란드가 디터미니스틱한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테그란드가 디터미니스틱하면 뭔가 캘큘러스가 일어납니다. 1944년도에 이또가 처음 이 인테그란드가 랜덤 베리어블인 거,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인 거 이런 것들에 관한 적분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또가 처음 시도를 한 것은 뭐인가 하니 여기 안에 있는 것이 인테그란드가 아답티드인 거. 아답티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또 인테그럴을 갖고 있는 거는 뭔가 클래시컬한 적분하고 클래시컬한 거. 그러니까 B가 우리가 잘 아는 미분 잘 되는 이런 함수 정도 되면 뉴턴 캘큘러스 쓰고 이럴 수 있으면 좋은데 결국 적분을 해도 그거랑 같은 텀이 안 나옵니다. 같은 포뮬라가. 그래서 66년도에 스트라토노비치가 어떻게 조금 모디파이를 하면 클래시컬한 그러니까 뉴턴 캘큘러스, 디터미니스트 캘큘러스처럼 적분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시도가 1966년도 시도고요. 히츠다가 73년도, 스카라드가 75년도 두 분이 실제로 서로 인디펜던트하게 이제 인테그란드가 넌 아답티드인 거, 그러니까 이또가 한 거 말고 스트라토노비치가 한 거 말고요. 더 일반적인 클래스에 관한 적분을 정의할 수 있겠느냐 쓸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88년도에는 쿠어하고 로섹이 인테그란드가 넌 아답티드이면서 아주 내추럴하게 정말로 이 곱을 어떻게 잘 정리할 것이냐 그런 거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펑셔널 어프로치 같은 그런 어프로치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스카라드도 약간 펑셔널 어프로치, 스카라드도 펑셔널 어프로치를 쓰고 있는 것이고요. 본질적으로는 쿠어하고 로섹도 펑셔널 어프로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이또 적분과 스트라토노비치 적분 하고요. 그 다음에 히츠다 스카라드, 쿠어, 로섹의 적분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BT는 불안한 모션이고요. 불안한 모션 하면은 어쨌거나 타임 인덱스드 랜덤 베리어블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타임 t에 대해서 BT가 랜덤 베리어블들입니다. 랜덤 베리어블로 인해서 아까 설명드린 세 가지 컨디션을 만족하는 거. 인디펜던트 인크리먼트를 가져야 하고
인크리먼트는 실제로 타임의 디퍼런스에만 디펜드해야 하고 그 다음에 제로 포인트를 출발하고. 그래서 타임 t까지의 BS가 메저러블이 되도록 하는 최소의 시그마 알제브라, 그러면 FT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시그마 알제브라 그러면 시그마 알제브라를 인포메이션들의 패밀리로 이해를 하거든요. 인포메이션 시어리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랜덤 베리어블 X가 메저러블이 되도록 하는 최소의 시그마 알제브라 그러면 보통 X가 갖고 있는 풀 인포메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들이 지금 t 타임까지 누적되어 있는 거죠. S가 0에서부터 t까지 움직이면서 BS가 다 메저러블이 되도록 하는 최소의 시그마 알제브라니까 불안정 패스가 t 타임까지 움직이면서 누적되어 있는 풀 인포메이션을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알제브라가 저거보다 커진다 그러면 불안정 모션에 의해서 얻는 인포메이션이 아닌 거죠. 그래서 FT라는 것을 다 나누면 타임이 커지면 시그마 알제브라가 커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FT는 인크리징하는 패밀리들이고 시그마 알제브라면서 인크리징하는 패밀리, 그런 것을 보통은 필터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리만 적분하는 것처럼 이런 타임 인터벌 제로 t의 파티션을 생각하고요. 파티션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처럼 주어져 있는 거 마치 뭐 스텝 펑션이나 이런 것처럼 주어져 있죠. 그런데 이 코이피션트는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코이피션트는 랜덤 베리어블인데 랜덤 베리어블은 요 TK에 디펜드 하도록, 그러니까 TK 랜덤 베리어블이 되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는 이런 파일을 그냥 엘레멘터리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심플한 텀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리만 적분할 때 보면 그렇죠? 스텝 펑션이다 그러면 적분을 잘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코이피션트는 어쨌거나 코이피션트는 랜덤 베리어블이면서 요 TK 타임까지 누적되어 있는 인포메이션에 의해서 애널라이저가 가능한 거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엘레멘터리한 프로세스에 관해서는 보통 리만 적분을 정의하듯이, 그렇죠? 리만 스틸제스 적분 정의하듯이 그냥 요 인크리먼트를 곱해가지고 적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곱을 한 다음에 익스펙테이션을 계산하면 요 익스펙테이션의 제곱의 썸으로 요 엘레멘터리인 경우에 지금의 이런 아이덴티티를 이또 아이소메트리라고 부릅니다. 실제로는 지금의 아이소메트리는 위너가 1920년대에 저런 아이소메트리를 굉장히 많이 얻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위너가 스타트한 거는 인테그랜드가 디터미니스틱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테그랜드가 디터미니스틱이라는 뜻은 파이의 TK가 이것이 랜덤 베리어블이 아니고 적당한 콘스탄트인 거. 그런 거에 관해서는 이런 이또 아이소메트리에 대응하는 폼들을 그러니까 20년대에 다 얻었었고요. 지금 이또 아이소메트리는 그러니까 1944년도에 이또가 처음 이또 적분을 정의할 때.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처럼 썸으로 정의한 것을 이또 적분이라고 하고요. 요 놈을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이또 적분을 제너럴 클래스로 올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너럴 클래스로 올리기 위해서 요 인테그랜드에 대응하는 요것을 아답티드라고 가정하고 싶은데요. 아답티드라는 뜻은 FT가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이고 아답티드라는 뜻은 아답티드 또는 요즘은 non anticipating 그럽니다. 아답티드가 non anticipating이니까 non adapted 그러면 anticipating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에 따라서 용어를 잘 구분하는 것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학하는 분들은 non에 별로 예민하지 않는데 수학을 안 하시는 분들은 non에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퀀텀 프로바빌리티 퀀텀 프로바빌리티를 다른 용어로는 non commutative probability라고 그러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non commitative가 뭔가 필링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목표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FT가 모든 T에 관해서 FT가 요 시그마 알제브라인 칼리그래피 F의 T 메저러블이 되도록, 그러니까 FT라는 것이 T 타임까지 불안한 모션에 의해서 누적되어 있는 인포메이션에 의해서 애널라이즈가 가능한 것, 그런 것들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또 적분을 하다 보니까, 그쵸? 여기에 이제 F를 넣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또 아이소메트리에 의하면 굉장히 좋은 친구다 그러면 여기에 F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유한해야만 뭔가 적분이 잘 정의될 거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답티드이면서 요 스퀘어 인테그러블이 파이나이트한 거, 그런 클래스들에 관해서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클래스가 있다 그러면 스퀘어 인테그러블 하면서 아답티드 앤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FT가 있다고 하면 항상 아까 처음 설명드렸던 엘레멘터리한 프로세스들의 시퀀스가 있어가지고 요것의 리미트가 항상 0으로 수렴하도록 하는 그런 시퀀스를 초이스할 수 있습니다. 요것의 극한이 0으로 간다는 뜻은 요건 엘레멘터리 프로세스니까 이 또 적분이 잘 정리되고요. 엘레멘터리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요 엘레멘터리한 적분에 관한 것에 제곱 적분을 해가지고 기대값을 계산하면 요게 놈이니까 그리고 요건 인테그란드만 다르고 요 dBt는 똑같으니까 그냥 이 또 아이소메트리를 쓰면 여기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저것이 0으로 가니까 요것이 mn을 인피니트로 보내면 0으로 수렴하겠죠. 그렇다는 뜻은 요 낱낱이 요것들의 적분이 요 시퀀스가 코시 시퀀스가 되고 L2 센스에서 왜냐 그러면 제곱해가지고 기대값을 계산했으니까요. 코시 시퀀스니까 L2가 컴플리트하고 무조건 극한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극한을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L2 힐버 스페이스 안에서의 극한인 거죠. 이렇게 쓰기로 하고 저것을 이또 적분이라고 정의를. 그러니까 맨 처음 어떻게 보면 여기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에 관한 적분을 정의한 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그젬플 있는데요. 뭐 다른 캘큘러스는 왜냐 그러면 브라니안 모션에 관한 적분을 계산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수렴하도록 하는 적당한 엘레멘터리 프로세스의 시퀀스를 초이스해가지고 그것의 적분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극한을 시행하고 뭐 이런 과정을 쓸 건데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걸 적분하면 그냥 보시면 보통 여기가 뭐 FT이고 F가 보통 미분 잘 되는 함수다 그러면 FS에다가 DFS 그러면 그냥 치환 적분하고 저 이러면 바로 포뮬러가 나오죠. 그런데 이것을 적분하고 나면 BT의 제곱, 2분의 1의 BT의 제곱은 나오는데요. 여기 에디셔널 텀이 하나 더 나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의 T만큼. 그러니까 저것이 이또 컬렉션 텀이라고 부르는데요. 저것이 그러니까 디터미니스틱 캘큘러스하고 이또 캘큘러스하고 그러니까 스토캐스틱 캘큘러스하고 가장 뭐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오는 텀입니다. 그러니까 저 텀이 나오는 게 스트라토노비치는 실제로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66년도에 연구를 했었으니까 66년도면 제가 막 뭐 태어나고 막 이럴 때라서 그래서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만들어진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텀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터미니스틱 캘큘러스하고 뭔가 이렇게 패러럴 했으면 뭔가 이론을 디벨롭하기가 굉장히 좋을 텐데요. 그래서 스트라토노비치가 제안한 것이 적당히 U하고 V가 컨디션을 만족하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또 적분입니다. 요거는 그냥 타임에 관한 적분이니까 르벡 적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XT라는 것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가정할 때 스트라토노비치가 여기 서클을 쓰고 어떻게 했는가 하니 보통 이또 적분은 여기에다가 XTI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전 타임을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답티드니스 때문에 이또 아이소메트리를 못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L2 센스로 극한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뭐지? 있습니다. 여기는 TK 플러스 1 마이너스 B TK이고요. 여기가 TK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전 타임에 대응되는 파이의 TK를 넣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가 TK 플러스 1만 돼도 지금 같은 이또 아이소메트를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스트라토노비치는
여기를 xti에다가 여기는 xti 플러스 1 해가지고 이 평균값으로 그렇죠? 평균값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의 극한은 컨버지 하기를 in probability 컨버지 한다 그러면 in probability는 약간 더 위크한 센스니까 L2 센스보다는 그러니까 뭐 극한이 있다 그러면 적당히 얼마나 위크한 센스로 수렴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러프하게 캘큘러스를 해보면 지금 여기 원래 정의니까요. 여기들 제가 바꿨는데 또 뭔가 안 바꿔졌네. 여기 XTI입니다. XTI하고 지금처럼 포뮬라를 얻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XTI면 바로 이 텀은 이또 적분을 수렴합니다. 그리고 이 additional 텀이 있는데 additional 텀은 이런 텀으로 수렴하고요. 요 US는 요 이또 적분의 요거의 코에피션트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모션만 생각하면 여기 XT 대신에 BS다 그러면 요게 BS가 되려면 요건 제로여야 하고 여기는 1이고 그렇죠? 여기는 제로이고. 그러니까 US가 1이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1이 들어가면 그렇죠? 여기는 이또 적분이고 여기는 이게 1인 경우에 2분의 1의 t만큼 더 있으니까 이또 적분을 계산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2분의 1의 여기는 t 캐피탈 t입니다. t의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t에다가 다시 요 텀이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랑 플러스 캔슬 아웃 해가지고 이렇게 놓고 나니까 요거는 뭔가 디터미니스틱 캘큘러스하고 아주 흡사하죠. 그렇죠? 뉴턴 캘큘러스랑 흡사하죠.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도 스타토노비치가 이런 센스로 적분을 정의하자. 물론 지금의 경우도 다 U도 아답티드이고 V도 아답티드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인테그랄을 하면 또 아답티드입니다. 그러니까 XT는 아답티드 프로세스이고 그러니까 아답티드 프로세스에 관한 적분인데 그 적분의 폼을 실제로 요 텀이 더 있어가지고 이 또 컬렉션 텀이 나오는 것을 캔슬 아웃 하도록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스텝은 이제 70년대로 넘어와가지고요. 이제 펑셔널 어프로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으냐 그러면 지금은 인테그란드가 아답티드인 케이스인데 아답티드란 가정을 없애고 싶습니다. 넌 아답티드. 그래서 넌 아답티드라고 보통 잘 안 하고요. 요즘은 뭐 anticipating이라는 용어도 많습니다. 그래서 스카라드 인테그랄을 하기 위해서는 chaotic representation이 필요한데요. 그 chaotic representation이 가능한 어떤 노이즈 프로세스가 있다고 하면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chaotic representation이 가능한 노이즈 프로세스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은 지금 이제 불안한 모션을 설명드릴 거고요. 레비 프로세스, 맥스너, 뭐 등등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응용이 많이 되는 것들 중에는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chaotic representation을 갖습니다. chaotic representation을 가지면 지금의 어프로치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프로치는 뭐인 거 아니? 먼저 힐버 스페이스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슈와르츠 스페이스, 그 다음에 스페이스 오브 템퍼드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초함수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되기만 하면 이런 어떤 트리플로 갤판 트리플로 스타트를 하기만 하면 항상 이 큰 스페이스에다가 메저를 하실 수 있는데요. 컨스트럭션 할 수 있는데 메저 뮤가 있어서 그것의 훌의 트랜스폼이 지금처럼 주어지도록 그렇게 컨스트럭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실제로 유한 차원의 보코너가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보코너 세레모니로 잘 알려져 있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1960년대에 보코너 세어렘 같은 것들, 그러니까 무한 차원의 메저를 어떻게 만들 수 있게, 컨스트럭션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것들이 핫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민노스가 보코너의 유한 차원 세어렘을 무한 차원까지 확장한 겁니다. 지금 여기는 틀림없이 무한 차원이죠. 여기도 무한 차원이고요. 메저는 우리의 관심 대상은 실제로 H에 있는데 H에는 메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 가우시안 메저 뮤는 지금 이 우에서 존재하는 것들인데 서포트는 요거보다 조금 큰 스페이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면 요 HR에 가우시안 메저를 재면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힐버 스페이스는 없는 거죠. 힐버 스페이스는 메저 제로만큼이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스페이스여야 된다. 그런 거죠. 어쨌거나 메저를 컨스트럭션 할 수 있습니다.
그 매저는 푸리어 트랜스폼이 이렇게 주어지니까 가우시안 매저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요 매저가 주어져 있는, 가우시안 매저가 주어져 있는 스페이스를 가우시안 스페이스라고 부르고, 그 사이를 작은 스페이스에서 초이스하면 요 X에서부터 요건 바이리니어 폼인데요. 캐노니컬 바이리니어 폼으로 보내는 요건 X는 큰 스페이스에 있고요. 그렇죠? 그 사이는 작은 스페이스에 있으니까 그냥 펑셔널처럼 생각하시면 되겠죠. 요 펑셔널 밸류로 보내는 요 랜덤 베리어블이 더블 그 사이가 민 제로이고 베리언스가 그 사이 노음의 적은 만큼 요 그 사이 노음은 힐버 스페이스, 미들 스페이스의 노음입니다. 그것을 베리언스로 가지는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 됩니다. 그럼 뭐 증명은 어떻게 보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푸리어 트랜스폼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요건 뭐 어떤 관점에서 보면 모먼트 제너레이팅 펑션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퍼스트 모먼트, 세컨드 모먼트 금방 계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스페이스를 키우고 싶습니다. 스몰 h를 힐버 스페이스에서 초이스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슈와르츠 스페이스가 힐버 스페이스의 덴스 서브 스페이스니까 그 사이 n이란 시퀀스가 존재하고 저 그 사이 n에 관해서는 W 그 사이 n이 well defined 되고요. 요 놈도 well defined 되고 그리고 노음을 expectation을 계산하겠습니다. 제곱의 expectation을. 그러면은 W라는 것이 펑셔널이니까 그냥 이렇게 캘큘러스 될 것이고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제곱의 적분을 하면 기대값을 계산하면 노음의 제곱만큼이니까 그 사이에는 H로 수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 마이너스 그 사이 M은 제로로 수렴하겠죠. MN을 인피니티로 보내면. 그런데 그 뜻은 뭐인관이 W 그 사이 N들이 코시퀀스이고 그러니까 극한이 있고 극한을 요거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인데 요 랜덤 베리어블도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고 민 제로이고 베리언스가 H 노음의 스퀘어입니다. 실제로는 H 대신에 특별한 타입을 넣고 싶거든요. H 대신에 인디케이터 펑션을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바이리니어 폼이고 지금 여태까지 썼던 노테이션 H 자리에다가 인디케이터 펑션을 넣고요. 노테이션은 B 서브 T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B 서브 T는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고 민 제로이고 그렇죠? 요거의 노음만큼이니까 요거의 노음을 계산하면 T만큼 됩니다. 그러고 금방 불안이한 모션이 만족하는 컨디션 3개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BT라는 것이 불안이한 모션이 되는데 이렇게 만든 불안이한 모션의 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헤르미트 폴리노미알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긴 한데요. 어쨌거나 지금 관심의 대상은 어디에 있는 거 아니? 가우시안 매저 뮤에 대해서 스퀘어 인테그럴을 한 랜덤 베리어블 전체의 클래스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헤르미트 폴리노미알이 가우시안 매저에 대해서 오소노멀 베이시스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요 HN이라는 헤르미트 폴리노미알에다 WH를 놓고요. 그 다음에 선형결합하고 그 다음에 L2 스페이스에 관심이 있으니까 L2 스페이스로 크로자를 했습니다. 그거를 그냥 노테이션으로 이렇게 쓰기만 하면 실제로 L2 스페이스는 이렇게 디컴포즈가 됩니다. 이러한 디컴포즈를 케오틱 디컴포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매저가 케오틱 디컴포지션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실제로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떤 매저가 오소노멀 베이시스가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폼으로 주어져 있고 캘큘러스를 할 수 있으면 케오틱 디컴포지션을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한 스텝만 더 가겠습니다. FN들은 다 디터미니스틱입니다. 그래서 멀티플 인테그럴을 시행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B는 다 불안이한 모션들이니까 불안이한 모션에 관해서 한 번 적분하고 두 번 적분하고 n번까지 적분합니다. 그러니까 F는 인테그란드는 스퀘어 인테그럴 펑션이니까 실제로 적분 다 가능하고요. 여기는 L2R에 N승이 빠졌네요. N차원. 그러니까 H를 N 텐서 프로덕트 하는데 위에 햇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시메트릭 펑션이라는 뜻입니다.
그 시메트릭 펑션에 관해서 n번 멀티플 위너 이또 인테그랄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여기가 디터미니스틱이니까 위너 적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한 번 적분하고 나면 랜덤 베리어블이 되니까 인테그란드가 다시 이또 적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위너하고 이또를 믹싱한 위너 이또 인테그랄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 적분에 대해서 적분의 성질 때문에 그 다음에 이또 아이소메트리를 쓰면 금방 IN하고 IM하고 다르면 금방 제로가 된다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돈스커스 델타 펑션에다가 FN하고 GM을 인너 프로덕트 한 거. 그리고 IN이라는 것을 펑션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IN에다가 FN을 시행하고 FN은 H의 N 시메트릭 텐서에서 잡았으니까 이것이 L2 스페이스의 크로스 서브 스페이스이고 뭐 이런 포뮬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크로자를 시킨 것이 실제로 이 칼리그래픽 HN이었거든요. 그러니까 HN이 영국의 서브 스페이스가 될 것이고 이것은 L2의 서브 스페이스이고 왜냐 그러면 서브 스페이스니까 이것은 이렇게 HN에 의해서 디컴포즈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HM하고는 다 오소고난합니다. M하고 N하고 다르면. 그러니까 HN하고 IN이 들러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HN하고 IN이 들러붙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처럼 L2를 HN으로 디컴포즈 하고요. 그 다음에 IN으로 디컴포즈 하고 IN에서 IN을 빼고 싶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냥 HN의 N-시메트릭 텐서 프로덕트의 다이렉트 썸들 물론 저기에 다 크로자가 들어있는 것이죠. 이것을 감마 H라고 쓰겠습니다. 오른쪽은 감마 H라고 쓰고요. 왼쪽은 L2 스퀘어 인터벌 랜덤 베리어블이고요. 지금의 요 아이소몰피즘을 부르기를 위너 이또 시갈의 아이소몰피즘이라고 부릅니다. 저것이 유니타리 아이소몰피즘이었으면 좋겠거든요. 보통은 보선 폭스페이스는 그냥 H의 N 텐서 프로덕트하고 다이렉트 썸 한 것인데 유니타리 아이소몰피즘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니타리 아이소몰피즘의 프로퍼티 쓰기 위해서 놈을 계산하고 요거의 놈을 계산했더니 요거의 놈과 요건 다이렉트 썸이니까 같아야 되겠다 그런 거죠. 근데 요거의 놈은 아까 설명드린 프로퍼티 때문에 그죠? 요 오소고널리티 때문에 요 앞에 n 팩토리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요 감마 H, 제로는 감마 H 노브라고 쓰겠습니다. 이 제로 놈이라는 것은 여기에 항상 n 팩토리아가 붙어 있는 거야 되겠다 그런 거죠. 실제로 퀀텀 필드 세어리를 하는 사람들은 보선 폭스페이스를 할 때 여기에 n 팩토리아가 없습니다. 그냥 요거에 n 팩토리아 없이 FN의 노브의 스퀘어들의 썸이 유하는 거를 보선 폭스페이스를 정의하는데요. 저희는 테크니컬해서 어떤 것 때문에 그런다고요? 요 보선 폭스페이스하고 L2 스퀘어 인터벌 랜덤 베리어블하고 유니타리 아이소몰피즘을 주기 위해서 저렇게 주고 나면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하고 보선 폭스페이스의 엘리멘트하고 완탄 코레스폰던스이고 물론 그렇죠. 그리고 유니타리니까 완벽하게 크기도 다 보존하고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보존하는 거죠. 유니타리니까.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의 어떤 일들을 다 보선 복스페이스로 갖고 오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펑셔널을 쓰고 싶습니다. 실제로 요 파이 크 사이라는 거 시퀀스들인데요. n 팩토리얼 분의 크 사이에 n 텐서 프로덕트니까 마치 익스포넨셜처럼 생겼죠. 그런데 요거는 위너 이또 시걸 아이소몰피즘이고요. 그걸 IN을 붙여가지고 쫙 캘큘러스를 했더니 이런 놈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게 익스포넨셜처럼 생겼으니까 여기 또 익스포넨셜일 것처럼 기대하는데 요 텀이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노멀라이징 팩터입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1이 되도록 적당히 조정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파이크 사이라는 걸 보통 물리하시는 분들은 코히런트 스테이트라고 그러고 수학하시는 분들은 뭐 익스포넨셜 벡터. 위너 이또 시간 아이소몰피즘에 대해서는 요 파이크 사이 저 위에처럼 정의되어 있는 것이 요 펑션하고 요건 랜덤 베리어블이고요. 물론 요 콘스탄트인데 여기가 이제 변수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이가 제로인 경우에 그 사이가 제로가 되면 저 위로부터 그렇죠? 제로에 제로 텐사만 1이고 나머지는 다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1, 0, 0, 0,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를 L2 랜덤 베리어블의 관점에서 쳐다보면 I0의 1이고 I0의 1은 1입니다. 그래서 phi sub 0를 보통 부르기를 버큐움 벡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버큐움 벡터는 실제로 베리어블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파티클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진공인 거죠. HN 텐사 프로덕트 그러면 H는 L2R을 N번 텐사 프로덕트 한 거거든요. 그러면 L2RN이고 N변수 함수거든요. N변수 함수니까 파티클이 N개짜리인 거예요. 불안전 모션 보겠습니다. 불안전 모션은 W의 인디케이터 펑션으로 정의했고요. 여기는 코레스폰던스가 I1의 인디케이터 펑션이고요. 요거는 하나 파티클 하나 있는 겁니다. 제로의 인디케이터 펑션에 나머지 다 제로 터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랜덤 베리어블의 얘기를 이제 보선 폭 스페이스의 어떤 벡터의 관점에서 쳐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테크니컬한데요. 보선 폭 스페이스는 여기가 없는 텀이었습니다. 여기가 없는 텀이란 뜻은 P가 제로인 케이스인 거죠. 여기에 P를 웨이트만큼 P가 포지티브인 경우에는 이 웨이트가 조금 크니까요. 이것이 유한이려면 전체 스페이스는 조금 작아집니다. 마이너스 P는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니까 요게 1보다 P가 0보다 큰 경우에 그렇죠? 요게 1보다 작은 양이어서 스페이스가 조금 더 커집니다. 스페이스가 커진다는 뜻은 원래 미들 스페이스에 있는 보선폭 스페이스의 노음보다도 작은 거죠. 그러니까 컴프레션을 하면 스페이스가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체인을 얻고요. 실제로 가장 작은 스페이스를 만들고 큰 스페이스를 만듭니다. 여기는 뭐 그냥 듀얼 스페이스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리니어 폼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유한 차원에서의 슈바르츠 스페이스 생각하는 건 똑같은 방법입니다.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컨스트럭션을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지금의 스트럭처를 가지고 말리아빈 데리베티브를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말리아빈 데리베티브가 파이가 저 FN으로 정의되는 경우에 FN에다가 여기 N만큼 곱하고요. 여기 T만큼 그러니까 베리어블 하나를 픽스트 시킵니다. T로. 그러면 실제로 FN의 T의 나머지 도트는 원래 FN이 N 변수의 함수니까 변수를 하나 픽스트하고 나머지를 프리하게 놨으니까 N-1 변수의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FN은 파티클이 N 파티클 벡터인데 변수 하나를 픽스드 시켜가지고 N-1 파티클 벡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DT라고 정의한 것을 우리는 보통 클래시칼의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라고 하거나 또는 말리아빈 데리베티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무한 차원에서의 데리베티브가 몇 가지 있는데요. 지금처럼 이와 같은 말리아빈 데리베티브가 있고요. 그로스가 정의한 그로스 데리베티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 노이즈 세어리에서 정의한 데리베티브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히다 데리베티브입니다. 실제로 말리아빈 데리베티브나 그로스 데리베티브나 히다 데리베티브는 철학은 실제로 똑같은 겁니다. 철학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정의된 걸 T 변수의 함수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T에서부터 요 스페이스 밸류드의 노음의 제곱을 계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적당히 어쨌든 여기는 마이너스 P 마이너스 R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P 노음의 제곱이니까 실제로 요거는 G 마이너스 P 스페이스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D라는 것은 말리아빈 데리베티브는 G의 마이너스 P에서부터 L2 펑션인데 마이너스 P의 마이너스 R 밸류들을 가지는 그러니까 실제로 웨이트로 그러니까 뭐 금방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미분작용수 그러면 미분작용수 언바운디드 오퍼레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언바운디드 오퍼레이터를 어떻게 애널라이즈 할 거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원래 H를 레인지로 갖도록 하고 싶으면 그거보다 도메인을 조금 작게 해야죠. 그렇죠? 도메인을 조금 작게 하면 큰 스페이스 밸류도에 그렇죠? 그래서 스퀘어 인터로블 펑션이 되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D를 말리아빈 데리베티브를 작용수처럼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리아빈 데리베티브가 여기 밸류도의 함수니까
어드 조인트의 개념을 쓰면 여기서부터 다시 어드 조인트를 쓰면 이쪽 벡터로 돌아오는 그런 작용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어드 조인트 작용수를 쓰면. 그렇게 해서 정의한 것이 실제로 조금 더 노션을 쓰긴 했는데, 그렇죠? L2R 플러스에서 G 마이너스 P인데 마이너스 P를 인피니티까지 확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를 키울 수 있는 만큼 키웠습니다. 최대로 키우고. 여기는 GP인데 그 프로젝티브 리미트라는 뜻은 가장 작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작게 만들면 듀얼을 쓰면 어드 조인트 듀얼 스페이스를 쓰면 가장 커지고 가장 큰 스페이스에 듀얼을 쓰면 가장 작아지니까 듀얼을 써서 가장 크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L2R이고 그러면 D는 여기에서부터 이 스페이스로 가는. 그러니까 G가 가장 작은 스페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에 어드 조인트 액션을 생각하고 싶은데요. 그걸 D 스타를 보통 스칼라드 인테그럴 공부하는 사람들은 델타라고 씁니다. 그러면 여기에 듀얼 스페이스, 여기에 듀얼 스페이스는 L2의 R의 G 스타이고 이거의 듀얼 스페이스로 갑니다. 듀얼 스페이스로 가고 요 말리아빈 데리베티브의 어드 조인트 액션을 스칼라드 인테그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히쭈다 스칼라드 인테그랄이라고 부르는데요. 히쭈다는 지금처럼 이런 어프로치는 안 썼고요. 아주 펀더멘털하게 넌 아더티드의 경우에 어떻게 적분을 정의할 건지. 근데 지금 같은 어프로치를 쓴 것이 스칼라드입니다. 그러니까 76년도죠. 그러니까 어드 조인트 액션을 썼으니까 파이가 L2 펑션이라 그러면 여기에 스칼라드 인테그랄에다가 어드 조인트 액션이니까 항상 이해하는 방법은 뭔가 벡터를 액팅 시켜가지고 그러면 어드 조인트 액션의 정의로부터 사이트에다가 DT 요 놈은 말리아빈 데리베티브이고 그 다음에 적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뭔가 캘큘러스를 하려면 이거는 어드 조인트 액션이니까 캘큘러스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진짜로 캘큘러스를 하려면 오른쪽처럼 와가지고 캘큘러스를 해야 되겠죠. 약간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아까처럼 보son 폭 스페이스에서 아주 중요한 작용수 두 개가 있는데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 파티클 벡터. 그러니까 그 사이는 1 파티클인데 그걸 n 텐사 프로덕트 했으니까 n 베리어블 펑션이고 액션을 n-1 텐사 프로덕트로 보냈고 나머지는 콘스탄트이고 이렇게 주는 액션을 A, Z라고 쓰고요. 요걸 부르기를 애닐레이션 오퍼레이터라고 부릅니다. 애닐레이션 오퍼레이터는 항상 G에서 G로 가는 거, 더욱이 G 스타에서 G 스타로 가는 거. 어드 조인트 오퍼레이터를 생각하겠습니다. 애닐레이션의 어드 조인트. 그러면 G 스타에서 G 스타로 가겠죠. 액션은 N 파티클 벡터에다가 어드 조인트를 액팅하면 요거는 파티클을 줄이는 거였으니까 틀림없이 파티클을 크리에이트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하는데 요게 커널 펑션만큼을 크리에이트 합니다. 그리고 요게 햇은 시메트릭 텐사이고 왜냐 그러면 보선 폭 스페이스 엘리멘트니까. 그래서 A 제타는 애닐레이션이고 A 스타 제타는 보통 크리에이션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실제로 굉장히 좋은 프로퍼티들인데 왜냐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뜻은 원래 애닐레이션도 미분 작용소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분 작용소니까 실제로는 보선 폭 스페이스는 다 언바운디드 오퍼레이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컴포지션 같은 것들이 잘 정의가 안 되는데 지금 커뮤테이터를 잘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애닐레이션은 서로 커뮤트하고 애닐레이션의 어드 조인트가 크리에이션이니까 크리에이션도 커뮤트하고 아주 중요한 프로퍼티는 애닐레이션을 하고 크리에이션을 내 커뮤탄트를 커뮤테이터를 계산하면 스칼라 곱하기 아이덴티티만큼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보선 폭 스페이스의 원래 힐버 스페이스의 컨스트럭션은 이런 캐노니컬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만족하는 어떤 패밀리가 있다면 요거의 리프레젠테이션 힐버 스페이스가 뭐냐 하는 퀘스천에 대응되는 힐버 스페이스가 보선 폭 스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보선 폭 스페이스부터 출발해서 애닐레이션 크리에이션을 정의하고 여기까지 내려왔지만 실제로 여기부터 다시 그러면 리프레젠테이션 힐버 스페이스를 역으로 찾으면 다시 보선 폭 스페이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조금 테크니컬한데요. 요건 그냥 두 벡터를 곱했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은 보선 폭 스페이스의 엘리멘트잖아요. 그렇죠? 보선 폭 스페이스의 엘리멘트를 위너 시간 아이소몰피즘에 의해서
S 스타일에서의 랜덤 베리어블을 보면 S 스타로 랜덤 베리어블을 옵니다. 그러면 두 랜덤 베리어블의 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랜덤 베리어블의 곱에 대응되는 다시 폭스페이스의 엘리멘트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조금 테크니컬한데 여기는 K1 인터랙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K1 인터랙션이라는 게 그냥 인너 프로덕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초함수에 관해서 G스타에 있는 엘리멘트하고 파일의 곱을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초함수에서 많이 쓰는 곱인데요. 요 두 개의 곱을 어떻게 하는 거 하니 오른쪽 곱이 잘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의 곱을 하면 다시 G스타의 엘리멘트이고 액션은 오른쪽처럼 주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초함수에서는 초함수 디스트리뷰션하고 테스트 펑션하고의 곱을 지금 같은 방법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건 뭐냐 그러면 WH가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 있거든요.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인데 미는 제로이고 베리언스가 H 놈의 스퀘어인 거. 저거를 그냥 랜덤 베리어블로 보는 게 아니고 곱의 작용서로 보고 싶어요. 곱의 작용서로 보면 아까 정의한 게 있었죠. 그렇죠? 초함수에서 정의하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 곱한 거의 액션은 오른쪽처럼 받아들이는 거니까 WH가 주어져 있고요. 오른쪽처럼 받아들여가지고 그런데 파이 크사이하고 파이 예타를 곱하면 오른쪽 같은 포뮬러를 아까 뭐 그냥 조금 스킵을 하고 넘어오긴 했는데요. 입니다.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첫 번째 대응되는 것이 애닐레이션이고 두 번째 예타에 대응하는 것이 크리에이션입니다. 그러니까 WH라는 랜덤 베리어블을 곱의 작용서로 보면 애닐레이션하고 크리에이션의 썸으로 표현된다 그런 겁니다. 실제로 여기에 특별한 타입이 불안이한 모션이거든요. H 대신에 인디케이터를 넣으면 불안이한 모션이 되는 거니까 불안이한 모션도 지금처럼 인디케이터를 커널로 가지는 애닐레이션과 크리에이션의 곱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다시 원래 이 스토캐스틱 적분으로 백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크리먼트를 계산하고 싶은데요. BT-BS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요거의 프로퍼티 때문에 애닐레이션의 요만큼 인디케이터의 ST 인터벌에 서포트를 받는 거. 다시 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백하면 적당히 어떤 인테그란드를 갖고 있는 거에 이또 적분을 계산하고 싶은 이또 적분은 아니고 스토캐스틱 적분을 계산하고 싶은데 이또는 요 인테그란드가 아답티드인 거였고요. 스타토노비치도 실제로 요것도 아답티드인데 스타토노비치는 저거 대신에 실제로 평균값을 초이스한 거였죠. 그냥 어쨌거나 지금은 그냥 불안이한 모션의 인크리먼트만큼만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요양 랜덤 베리어블도 요것도 랜덤 베리어블이면 커뮤트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인크리먼트고 아까 쓴 퀀텀 디컴포지션을 쓰면 그러니까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 애닐레이션 작용수하고 크리에이션 작용수의 썸으로 표현된다는 것이 퀀텀 디컴포지션인데 퀀텀 디컴포지션을 쓰면 지금처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대응되는 텀, 요 A 스타하고 요 놈에 대응되는 텀을 I1이라고 쓰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머지 텀, 애닐레이션에 대응되는 텀을 I2라고 쓰고요. 그리고 뭐 요런 것들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애닐레이션 작용서는 여기는 말렵인 데리베티브이고 여기에 커널이 있으니까 커널 펑션만큼 한 다음에 적분하는 놈입니다. 뭐 금방 체크할 수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왜냐 그러면 요 포뮬러를 쓰고 싶거든요. 저거의 적분.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이거의 극한을 초이스하고 싶어집니다. 극한을 초이스하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거의 극한을 요거의 극한과 요거의 극한의 썸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I1 같은 경우는 이제 저렇게 하면 오른쪽처럼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I2를 계산하면, 여기처럼 돼 있고. 근데 저 위에 그 I1의 오른쪽 텀을 보면 금방 아시겠죠? 저것이 아까 설명한 스카라드 적분에 대응되는 텀이죠. 왜냐 그러면, phi t에다가 dt를 계산한 다음에 이것에 어드저 인터액션으로 한 거니까 오른쪽에다 붙이면, 그렇죠? 그러면 스카라드 적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캐피탈 파이의 ti 스타는 적당히 어떤 포인트를 초이스해도 괜찮겠습니다. 이 또의 경우에는 밑에 있는 포인트를 초이스했죠. 시작하는 포인트를.
스타토노비치는 어떤 센스로 보면 미드 포인트를 초이스한 것이고, 지금의 경우에는 뭐 어떤 포인트를 초이스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수렴하는 경우에, 저것이 수렴하는 건 뭐 캐피탈 파이 t가 연속이거나 이러면 항상 수렴합니다. 연속이 아니어도 뭐 게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첫 번째 거에 수렴한 거를 스칼라드 인테그랄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요 놈은 결국은 파티션을 계속 해가지고 극한을 시행하면 일로 수렴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굉장히 좋은 경우에. 그래서 스타토노비치 적분 말고요, 새로운 어떤 노테이션으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스퀘어 인테그럴 랜덤 베리어블이기만 하면 스칼라드 인테그럴은 항상 존재합니다. 파일을 초이스하기를 여기서 초이스하면 요거는 항상 존재하고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요거의 존재성인데요. 요거의 존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보겠습니다. 각 t에 대해서 캐피탈 파이 t가 있고 요것에 케오틱 디컴포지션을 하고요. 케오틱 디컴포지션을 한 다음에 말레빈 데리베티브를 시행하면 실제로 요 변수 말고 요게 지금 전체가 n 변수 함수인데 n 변수 함수 중에서 다시 변수 하나를 t를 픽스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m-1 변수는 프리하고, 지금은 이제 m개짜리입니다. 요게 요거 토탈 썸이 n까지 있는 거라서 뭔가 혼동될까봐 m까지로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요것이 적당한 센스에 대해서 스퀘어 인테그러블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변수 두 개를 원래 주어져 있던 애에다가 변수 하나를 픽스드 해가지고 변수 두 개를 같은 변수로 만들어가지고 적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하니까 보통 소브레프 스페이스 이론에서 쓰는 트레이스 세럼을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트레이스 세럼을 쓰기 위해서 적당히 도메인을 하나 잡고 그렇게 하면 요것이 유한이 되도록 하는 거, 요거는 이제 소브레프 스페이스고 오더 1짜리의 소브레프 스페이스이기만 하면 요거의 적분이 well defined 되고, 스칼라드 적분은 항상 well defined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적분을 정의할 수 있겠다. 뭐 직접 아까처럼 케오틱 디컴포지션 쓰고 그래서 직접 노음을 계산하면 적당한 콘스탄트 TK에 대해서, T는 주어져 있는 T이고 콘스탄트 K에 대해서 오른쪽의 바운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바운드가 유한이기만 하면, 요거 파이나이트이기만 하면 요것이 적당한 센스로 존재한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직접 몇 가지 이그젠플을 계산을 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BT면서 적분 구간은 제로에서 캐피탈 T까지만 적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칼라드 적분이죠. 그러니까 BT는 그냥 두고 오른쪽에다 DT, 말레빈 데리베티브를 시행하고 그 다음에 적분을 해서 쭉 하면 요 텀처럼까지 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크 사이가 두 개 나왔으니까 실제로 파티클 두 개짜리입니다. 그래서 파이 크 사이랑 하면 이렇게 되고요. 아까 포인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을 한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에 의해서 요거는 W, 그러니까 BT이고, 캐피탈 T이고, 이것도 BT인데, BT의 제곱을 계산하면, 여기에 대응되는 저 텀하고, 그렇죠? 요 additional 텀이 하나 더 나오는데, 요 additional 텀이 one contraction입니다. one contraction은 두 개를 inner product 한 것이고, inner product 하면 캐피탈 T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 대신에 실제로 요 놈으로 바꿔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얻어낸 것이 스칼라드 이 적분을 하면, 스칼라드 적분은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고요. 조금 이 인테그랜드가 B 서브 T니까 인테그랜드가 아답트 됩니다. 그리고 스칼라드 인테그랄은 이또 적분하고 똑같아집니다. 물론 적분한 양은 요거만큼 되고요. 아까 이또 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계산하는 걸 뭐 설명은 안 드렸지만 그렇게 계산해도 정확하게 그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DT의 BT는 one particle이죠. one particle이니까 그냥 미분하면 T에 대해서 픽스트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1이 되고요. 그걸 적분하니까 캐피탈 T만큼. 그러니까 지금처럼 적분하면은 요 도트 적분을 하면 2분의 1의 BT의 제곱에 플러스 T만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또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T만큼 나오고요. 스트라토노비치 적분을 하면 여기가 0인 거고, 그렇죠?
지금처럼 노트 적분을 하면, 노트 적분이 왜 내추럴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 실제로 스카라드 적분은 미분한 텀이 없는 거거든요. 원래 내추럴하게 이놈을, 요 노트라는 걸 내추럴하게 보면, 그죠? 요걸 내추럴하게 보면 요쪽만 디컴포즈를 한 거거든요. 요쪽만 디컴포즈를 하고. 그리고 여기는 스카라드 인테그랄이 대응하는 파트이고, 그 다음에 이건 미분한 걸 적분하는 파트이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적분에 의미가 있는 것이 이것은 스카라드 인테그랄, 그 다음에 여기에 에디셔널 텀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적분을 하면 지금과 같은 텀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답티드 인테그랄이니까 실제로 이런 캘큘러스는 스카라드 적분을 쓰든지 이토 적분을 쓰든지 간에 그냥 캘큘러스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넌 아답티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B1이 1인 거. 그러니까 콘스탄트를 인테그란드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카라드 적분을 계산하면 아주 비슷한 방법으로 또 같이 계산하면 여기는 1으로 고정되어 있고 여기는 캐피탈 T이고 1만큼 나옵니다. 요 1만큼 나오는 건 아까 인터랙션 때문에 요것과 요것을 인터랙션 하면 여기는 0일 인터벌을 하고 곱하기 여기를 0에서 T까지의 인터벌을 곱해가지고 적분하면 그쵸? 미니멈 밸류만큼 T는 1보다 크다라고 가정하고요. 작으면 캐피탈 T만큼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것에 B1의 스카라드 적분을 계산하면 그쵸? 요거는 나올 것이고 B1의 T를 계산하면 요거는 1까지만 서포트가 있으니까 그쵸? 적분 영역은 제로 1이 될 것이고 미분하면 1이고 그래서 적분하면 2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적분하면 두 개를 곱한 것만큼 되겠습니다. 쿠하고 로색이 1988년도에 정의한 스토케즈 인테그랄은 실제로 이 놈은 어떻게 된 건가 하니 T보다 큰 것만큼 미분하고 T로 보내는 극한을 시행한 겁니다. 요거는 T보다 작은 거에서 미분하고 T로 보내는 극한을, 그러니까 왼쪽 극한하고 오른쪽 극한을 쓰고 그 다음에 평균값을 초이스하고 그런 거에 의해서 적분을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 왜인고 하니 불안전 모션 그러면 인디케이터 펑션이거든요. 캐피탈 T까지, 그러니까 타임 인디케이터 펑션의 제로 T까지니까 T보다 큰 쪽에서 미분하면 항상 0이고, 그렇죠? T보다 작은 데서 미분하면 무조건 1이고. 그러니까 1이 아주 크리티컬 포인트에서 그럼 1을 포함하는 거가 좋으냐 안 좋으냐 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2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T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분하면 0이고, T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미분하면 1이니까. 그러니까 불합리한 모션을 정의하는데, 불합리한 모션을 W에다가, 인디케이터에 보통 제로 T 해가지고 이 T를 집어넣는 거로, 그죠? 그러니까 크로스드 인터벌로 정의를 하는데요. 실제로 제로 포인트를 제외하고 나면, 여기를 열려있는, 그쵸? 크로스드 오픈 인터벌로 정의를 해도 제로는 정의가 안 되겠죠. 그쵸? 제로 포인트에는. 근데 제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정의가 잘 돼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요것을 DT로 미분하면, 그쵸? 말리아빈 데리베티브를 하면 T를 포함하면 1이고 T를 안 포함하는 거고, 그쵸? 열린 구간을 정의하면 제로가 나와가지고 실제로 굉장히 데리케이트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리케이트한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오른쪽 극한하고 왼쪽 극한에 의한, 그러니까 말리아빈 데리베티브의 오른쪽 극한, 왼쪽 극한의 극한으로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chaotic representation을 갖는 경우에는 지금의 메소드를 써서 굉장히 뭐죠? non-adapted case까지, 그러니까 anticipating 하는 것까지 그렇게 해서 적분을 확정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됐나요? 적당한가요? 네, 감사합니다.